이렇게 저희가 내용 증명을 제대로 작성을 하고 발송도 잘 했어요. 그런데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중변입니다. 살다 보면 내용 증명을 예상치 못하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용 증명이 무엇인지,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내용 증명을 제대로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를 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내용 증명이 무엇인가요? 네이버를 찾아보니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등의 득실 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권리 의무 관계에 있어서 고지 또는 경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전세 기간이 끝났고 저는 전세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짐을 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안 돌려주는 거예요 대체?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고 전세 연장할 의사가 없고 짐을 모두 뺐으니 5일 내에 저희 보증금 꼭 돌려줘야 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집 경매로 넘길 거예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변호사 비용도 모두 청구할 거예요. 라고 말을 해야 되고 문서화해서 상대방에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은 등기로 상대방에게 발송하게 돼요. 내용 증명을 처음 받아보면 왠지 무섭기도 하고 왠지 상대방의 말에 다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은 상대방의 의사를 오지하는 것일 뿐이지 꼭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용 증명을 보시고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아닌 부분이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내용의 글을 써서 상대방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 답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내용의 법적 문제가 있었고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했고 내가 이런 답변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추후 소송으로 갔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에 특별한 양식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 증명에 발신인, 수신인, 그리고 제목, 그리고 보내는 날짜를 쓰시면 됩니다. 그 내용 증명의 내용에는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이 사건의 경위, 그리고 이 사건 계약의 날짜, 그 내용 등을 설치해 주시고 그리고 수신인이 왜 지금까지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채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글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던 내용 증명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내용 증명을 보시면 저희가 의뢰인의 위임을 받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발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신인을 보시면 법무법인노인 변호사 김민중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신인을 적어놨고 제목은 계약해지 통보 및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요청에 관한 건 해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내용을 적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위임 관계임을 밝히고 그리고 사건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이후에 사정을 보니 계약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련 판례를 적시를 해주고 저희가 원하는 중도금과 설치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부동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작성했던 위 내용 증명을 참고하셔서 내용 증명을 한번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위 내용 증명을 발송한 이후에 상대방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가 돼서 소송 전에 합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내고 소송 비용을 아끼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잘 작성을 하셨으면 이제 우체국에 가서 내용 증명을 발송해야겠죠?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가시면 담당 직원이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안내해 줍니다. 수신인이 1명이라면 총 3부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수신인이 2명이라면 4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총 3부를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가 깜빡해서 2부밖에 안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담당 직원이 접수 안 해줍니다. 그럼 또 집에 가서 출력해서 와야겠죠. 번거로우시겠죠? 그러니까 꼭 3부를 준비해 주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저희가 내용 증명을 제대로 작성을 하고 발송도 잘 했어요. 접수를 잘 했어요. 탭을 만들어 가셔서. 그런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회사 생활 하다 보니 등기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주소가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서 입금을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난 문자를 보지 못했다, 카톡을 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이 법률적인 상황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나의 이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꼭 송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면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나의 이 내용 증명을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 내가 상대방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자 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일부러 받지 않거나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채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걸 하시면 돼요. 그 관할법원에 의사표시에 의한 공시송달이라는 신청을 하면 담당 재판부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요건이 해당된다 라고 판단을 하면 결정을 내리게 되고, 14일의 게시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상대방이 송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는 없나요? 라고 묻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변호사 명의로 내용 증명을 발송할 수도 있어요. 내용 증명을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거나, 그리고 내가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해서 나의 불리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게 하거나 추후 재판에 있어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기도 합니다. 변호사가 내용 증명을 작성하게 되면 법리에 맞는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추후에 소송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 증거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전제로 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자칫 잘못했다가는 소송을 당하겠구나, 그리고 소송이 패소하게 되면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내가 물 수도 있게 되겠구나,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서 자기가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소송 전에 상대방과 연락을 해서 합의나 조정을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제가 직접 작성했던 내용 증명 사건도 내용 증명을 발송한 다음 소송 전에 문제가 5만 원 해결이 됐어요. 소송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나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 스스로는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상대방을 보니 말도 잘 통하지도 않고 뭔가 둘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용 증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장을 작성을 해서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소장은 또 어떻게 작성하는지 등에 대해서 다음번에 별도의 영상으로 촬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